출산 시 회원부 주사 꼭 맞아야 할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진료실에서 제가 회원부 주사에 대해서는 일부러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이제 보통은 않고 있는데, 이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 그 팜플렛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근데 이 원리가, 회음부 열상 감소 주사의 원리가 결체 조직의 그 이제 결합력을 일시적으로 이제 약하게 만들어서 아기가 나올 때 강한 압력으로 밀고 나오니까, 그러면 이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열상, 회음부에 좀 상처가 많이 납니다. 그래서 그것을 좀 감소시켜주는 것이지 아예 열상을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감소시켜주는, 중증도를 조금 경감을 시켜줄 수 있겠으나, 이제 사람마다 어떤 약이든 뭐 잘 듣는 것이 있고 안 듣는 것이 있는 것처럼, 이거는 주사를 맞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, 뭐 또한 비용이, 뭐 이제 제 입으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도 좀 부끄럽습니다만, 이제 개인이 부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. 비보험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확실히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그런 좋은 것들 있으면 또 뭐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유도분만 성공률 알고 싶어요. 라는 질문이네요. 우선 유도분만을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. 이유가 중요합니다. 모든 사람이 다 유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아시겠지만 유도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40주 0일, 예정일이 40주 0일인데 41주까지만 기다려줍니다. 꼬마가 나오는 상황을 42주, 43주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아요. 그래서 그 전에 엄마가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서 아기가 나오도록 도와줬지만 친구가 41주까지 안 나왔다면, 그렇게 너무 많이 오래 지났을 때 이제 유도를 하고, 또 양수가 너무 줄어들었을 때, 이제 만삭이 되면 또 꼬마는 계속 커지는데 엄마의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꼬마 태동도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양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. 네네. 그러면 탯줄이 눌려가지고 아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양수가 줄었을 때, 그리고 또 한 29주 정도 되면 이 친구가 100명 중에 몇 등의 사이즈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. 이제 뭐 퍼센타일이라고 하는데 100분위수로 뭐 10등, 25등, 50등 이렇게 이제 아기 사이즈를 1등이 제일 작고 100등이 제일 크다고 하면 아기 사이즈대로 계속 잘 커 나가야 되는데 아기가 갑자기 안 커요. 예를 들어서 뭐 80등이었던 친구가 2주 전에는 80등이었는데 또 재보니까 뭐 50등, 30등 이렇게 안 클 때, 그럴 때에도 또 유도분만을 이제 예정일이 되지 않았는데 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도 여하는 이제 이유 때문에 유도분만을 할 수가 있는데, 하게 되면 유도분만을 했다고 자연진통에 걸린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, 그다음에 경산모 같은 경우에 초산모와 경산모가 나뉘죠. 초산모는 첫 번째 임신, 경산모는 첫째, 둘째 이미 이제 경험하신 선배님들은 첫째 날 유도할 확률에서 성공할 확률이 85%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면 시작점이 다릅니다. 선배님들은 기본적으로 한 1, 2cm, 2, 3cm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저쪽 한 30m 앞에서 출발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그런데 또 경산모들도 한 15% 정도는 첫째 날 페일할 수도 있겠고, 그 주수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. 너무 35주에 뭐 예를 들어서 일찍 유도를 한다. 그럼 또 좀 촉진제라고 하죠. 자궁 수축하는 약발이 좀 잘 안 받을 수가 있어요. 자궁이 머추레이션, 숙화가 잘 안 됐기 때문에. 그런데 뭐 대부분 경산모들은 첫째 날 성공할 확률은 한 85% 정도, 그리고 초산모들은 첫째 날 성공할 확률을 러프하게 한 50% 정도라고 하고, 그러면 페일한 50%들은 이제 다음 날, 둘째 날로 넘어가는데, 둘째 날도 성공할 확률 한 50%, 그러니까 이틀에 한 75%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, 뭐 이제 인터넷에 보시면 유도분만을 하면 제왕절개할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, 유도분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꼬마가 안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거예요. 혹은 이제 분만을 할 때 어떠한 여하의 이유로 인해서 뭐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출혈이 많다거나 아니면 아기가 조금 힘들어한다거나 그러면 또 제왕절개로 우리 친구를 만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게 생각하지 마시고, 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도 건강한 분만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, 성공 확률은 한 이틀에 한 75% 정도? 초산모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
옥시토신은 지금 이제 유도분만시 사용하는 옥시토신 역시 수준이 높으신데 옥시토신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.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유사체입니다.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 약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애기한테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. 하지만 계속 사용을 하면 애기가 안 나왔는데 막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30시간이고 계속 사용할 수는 없어요. 왜냐, 유도분만 하는 와중에도 엄마는 이제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. 왜냐면 약을 쓰는 동안에는. 왜냐면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 쓸 때 이제 금식을 하는데 엄마도 힘든 것뿐만 아니라 계속 자궁을 수축을 시켜 놓으면 자궁이 지쳐요. 그럼 나중에 분만한 다음에 쫙 수축을 이제 자궁이 이제 작아져서 출혈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제 자궁이 마지막에 분만한 다음에 퇴축되는 게 조금 기운이 딸려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옥시토신의 부작용은 없으나 너무 계속 사용을 하면 자궁 수축 나중에 안 될 수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첫째 날 성공하지 않고 페일한 사람이 둘째 날로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중간에 약을 끊고 휴식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기운을 차리신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안전한 약입니다. 알겠습니다. 아기 머리가 분만 시 하늘로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? 이게 맞아요. 하늘 보고 있는 이제 그 설명 맞아요. 엄마들이 진짜 되게 현명한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 엄마의 골반의 각도와 아기 목의 각도가 꼬마가 아래를 보고 엄마의 엉덩이를 보고 있어야지 잘 나옵니다. 근데 하늘을 보고 있을 땐 아기 목의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잘 내려오기가 어려워요. 근데 그거를 그럼 언제 판단할 수 있느냐? 병원에 진통이 걸려서 양수가 혹은 터져서 병원에 오셨을 때 초음파를 굳이 보지 않는 이유가 하늘을 보고 있던 애들도 바닥으로 도는 확률이, 그러니까 85% 이상은 바닥으로 이제 진통에 걸리면서 골반으로 들어가면서 아기가 축이 바뀌어요. 그리고 근데 바닥을 보던 아이들도 가끔 개구장이들은 나오면서 또 축이 바뀌어가지고 5% 정도는 하늘을 보고 나와서 또 그러면 안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. 근데 꼬마가 좀 작다 그러면은 좀 각도가 안 맞아도 어떻게든 나올 수가 있지만 또 건강하게 좀 우량하시다 하시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수술로서 아기를 분만하게 됩니다.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내진도 하고 아기가 내려오는 위치도 확인을 하면서 이제 의사가 판단하게 될 텐데, 그 전에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아기가 하늘 보고 있네요. 이제 진통에 걸리기 전에 병원에서 초음파 볼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집에서 왜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요가 자세 있죠. OTL 자세. 네,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거 하시면 아기 축을 좀 돌려주실 수가 있어요, 엄마가. 근데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보던 친구들도 5%는 하늘 보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엄마가 좀 집에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하시면 또 아기 자세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